안녕하십니까. 유쾌, 상쾌, 통쾌한 해설 코너. 서종국의 법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또 저번 주에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사건들이 있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자, 우선 그 이재명 이야기 또 다시 한번 해보죠.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제가 그제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못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법조 전문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거고, 그 전에 먼저 또 이재명 관련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어제 대장동 재판, 3차 재판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가 어제도 또 한 34분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전에 33분 발언하고. 그러니까 한 30분 이상을 지금, 근데 이거 먼저, 그 피고인에게 30분 이상 그 재판부가 발언 기회 주는 게 흔한 일인가요? 저는 그거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보통 재판은요, 예. 10분 단위로 잡아놔요. 아, 그렇죠, 그렇죠. 10분 단위로. 예, 예,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계속 바뀌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한 시간에 이제 몇 건이 있는데, 혼자서 이제 그 30분 떠들면, 특혜인가, 이거? 그럼 이게 뒤에 사람들은 기다리야 되잖아요. 아, 그랬네요. 이거는 엄청나게 민폐를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판사가요, 예,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3분만 넘으면 예. 바로 채지식이죠. 그럼 10배 이상을 주는 거네. 지금 이게 이재명이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재판만 하니까, 예, 예. 뭐 뒤에 사람이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이제 8시간 그- 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게 33분간 예. 떠드는 거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야. 어제는 뭐 지팡이를 안 짚고 왔더라고 이제. 지팡이 안 짚고 뭐 수첩 가지고 뭐 수첩 보면서 했다고 하던데. 예. 근데 옛날에는 뭐 지팡이 뭐 그때도 이게 단식은 쇼기 때문에 예, 예. 다리 힘은 팔팔한데 지팡이 짚고 쇼하려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뭐 아카데미 완전히 나무 주연상감이죠 쇼가. 근데 그때도 33분 떠들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둘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멜콩 TV의 버필 소스에 제가 혼자 하거든요. 아, 예, 이번에 혼자. 유경수 여사 한 거. 그다음에 사마천도 혼자 사마천도 했고. 예. 혼자 40분을 하래요. 그러면 이게 막 식은땀이 나고 그렇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힘들죠. 예. 그 단식하면서 이게 몸도 안 좋다고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도 네. 33분, 예. 어제 34분. 네. 이거는 정말로 이게 사법 우리 역사상 네. 유례가 없는 특혜면서 네. 자기 일방적으로 예. 진술하는 거예요. 황제 재판이네. 지금 이게 제가 이재명 별명이 지새끼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재판에 보면요. 이재명이가 완전 고양이고 판사가 지새끼야. 판사가 지새끼라니까. 어디 이재명이가 지 맘대로 그냥 판사한테 마음대로 해. 근데 그러네. 이 판사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예.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양이고 판사가 지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33분이나 발언 기회를 주고 정진상 안아보자고 그러니까 안아보게 하고 그런데 이재명은 또 전략이 하나 있더라고. 그 판사한테 깍듯이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겉으로는 해서 재판장님 저에게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또 너무 발언이 기니까는 좀 정리하세요.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겉으로는 보현인이 고양인데 진데 실제로는 고양이 역할을 하는 거죠. 법원 안에서. 어제 그 이야기 중에 그 본인이 33분 이야기한 도중에 성남 FC 관련해서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인가 이렇게 반문을 한 거 이거는 저는 좀 상당히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보도가 한번 나왔었어요. 본인이 성남 FC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하나 내놔서 그 이재명이 꼼짝 못하게 했다. 뭐냐면은 그때 네이버에서 그 정진상에게 요구한 그 목록, 우리에게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한 목록, 정진상이 요구를 했던가요? 정진상이 이거 네이버 쪽에 요구한 목록, 이게 그때 그 검찰이 제시를 하니까 그때 이재명이 그때 검찰에서 이게 정진상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이 요구한 목록이죠. 정진상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도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진상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하고 자기 밑에서, 자기 선에서 차단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결재권자잖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고성국 TV에서 예. 이거 소설을 가지고 비판했어요. 소설. 일본의 그 무라카미 예. 하루키라고 있어요. 예, 예. 그 유명한 게 소설가입니다. 예, 1984. 옛날에? 1Q84. 예, 예, 그것도 썼지만. 다 읽었어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논책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읽었어요. 재밌는 게 도시와 맞아요. 그 불확실한 벽, 예. 도시와 예. 그 불확실한 벽 예. 이건데요. 예. 이게 완전히 뭐 그냥 현실과 초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보면요, 우리 현실 세계는 이게 우리 몸 본체하고 예. 그림자가 붙어 다니잖아. 근데 그 벽 속에 가상의 도시로 가면요, 예. 본체하고 그림자가 분리돼 있어. 그림자는 못 들어가. 본체만 들어가. 예. 그러니까 그림자하고 본체가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게 가상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의미가 있는 소설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 예. 그 제 말은 그거는 이제 소설 속에서는 나오고 정진상이가 이재명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체하고 그림자가 분리되는 거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서는 나오죠. 가능하다. 현실 세계에서 제가 가는데 그림자하고 제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 불확실한 벽. 자, 정진상이가 이재명의 그림자처럼 그 딱 2층에 그 집무실에 딱 앉아 있잖아. 그 칸막이에. 모든 걸 다 알잖아. 복심 중에 복심이죠. 근데 정진상이가 하는 걸 그게 내가 한 일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막 그림자가 한 게 본체가 한 거지. 맞잖아요. 그렇네. 둘이 한 몸이잖아. 그렇죠. 저는 궤변인데 아마 이게 이재명의 전략을 제가 알아봤더니 투 트랙이더라고. 뭐냐 하면 정진상이한테는 그래, 야, 네가 이게 좀 안고 가. 꼬리 자락 있잖아. 네가 다 안아.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진상이는 못 빠져나가. 모든 게 모든 다 길목에, 요구한 것도 있고 길목에 다 있죠. 또 428억도 받은 거 기록됐거든. 정진상이 네가 다 떠안아. 근데 뒤로는 어떻게 투트랙이 됐잖아. 뒤에서는 야 진상아 한번 안아주면서 야 니도 살고 내가 사는 거는 내가 대통령 되면 니 사면 바로 되잖아. 너 이게 어차피 몸빨이 나고 몇십 년 받을 텐데. 지금 당장 둘 다 살 수는 없어. 둘 다 지금 일단 내가 살아야지. 네가 일단은 몇십 년 받아도 니한테서 꼬리 자르면 내가 살면 내가 대통령 되면 니 바로 사면 안 되냐. 그 이야기죠.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야 뒤에서는 판사님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안아가지고 야 굿이어라 정진상 힘내라 이러면서 그 대신에 법정에서는 네가 다 떠안아. 그러면 어차피 뭐 정진상 입장에서는 자기는 못 빠져나가니까. 못 빠져나갈 근데 것 같아. 이재명까지 둘 다 죽으면 안 되잖아. 이재명- 그러니까 정진상도 이해를 하는 거야. 이재명이 나중에 그 대통령 되면은 그때로 그렇죠. 그 감옥 안에서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유일한 정진상이가 사는 유일한 길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서 사면해 주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뭐 유동규는 그런 말 들어 섭섭하잖아. 정진상이는 이해를 해. 내를 안아주면서 이게 작전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진상이는 속으로는 섭섭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외관상 보면 정진상이 섭섭하잖아. 네, 섭섭하죠. 네가 다 했지 않냐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안 그래요. 속마음은. 그런데 또 얼핏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재명이 뭐 김문기도 모른다고 하고 막 사람들 주변은 모른다고 막 하잖아요. 유동규 내 측근은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 정진상에 대해서도 일단 그림자 정진상을 부인을 한 셈이 되네. 그 정진상은 그 인정을 하는데 그 그림자가 한 일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 그림자가 한 일 나는 몰라. 근데 그거는 이제 재판 전략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그쪽에 많은 사람 알잖아요. 물어보면 이래 보면 돼요. 유동규는 장비인데 유동규 있잖아. 유동규보다 이게 100배 센 게 김용이고 김용보다 100배 센 게 정진상이야. 정진상이죠. 정진상이는 이게 그냥 한 몸이다. 이화영이만 하더라도 이게 그 이해창이가 보낸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화영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김용도 신학자거든. 원래 신학과 나왔거든. 시의원입니다. 척거이지만. 그렇지, 근데 시의원 정진상만큼은 몰라요. 근데 정진상은 옛날 이재명이가 변호사 할 때부터 모든 걸 이게 이제 김인섭 씨가 소개시킨 거든. 그렇지. 김인섭 라인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그 유동규나 김문기나 이런 분들은 다 진짜 이제 친한 거죠. 꼬리 자르기로. 그러니까 섭섭해가 지금 진실을 밝히고 이랬잖아. 근데 정진상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책임만 면하기 위해서 짜고 정진상하고 이재명이 짜고 야 일단 이게 네가 다 떠안아. 다음에 내가 대통령 되면 사면해 줄게. 이런 게 전략이라 이래 보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 정진상마저 부인을 했는데 그거는 다 이제 서로 짜고 작전 속에 말이죠. 들어가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진상 서운하겠는데 하지만 정진상은 천만에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다 짠 거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 살고 있으면은 이재명이 꺼내주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도 살아야 돼. 이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나온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결돼서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지 정진상을 꺼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아예 3년 6개월 후에 치러지는 대선에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선거법 하면은 무조건 못 나오고 그리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이면은 5년 동안 못 나오고 금고형 그러니까 이상이면은 10년 동안 못 나오고 근데 일반 형사 사건도 금고형 이상이면은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죠. 못 나오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1심이 아직 그러니까 선거법이 그때까지 대선 직전까지 대법원까지 판결이 날 가능성. 지금은 총선 전에 1심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이 형사사건 이것이 대선 전에 대법원까지 나올 가능성. 이게 하나라도 나오면은 유죄가 되면은 대선을 못 나오기 때문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법조인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률이 좀 어떻다고 보세요? 확률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확률은 선거법은 100만이죠. 네. 그다음에 일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요. 네, 집행유예 이상. 예를 들어 실형을 받으면 다 살고 네. 그다음에 5년간 또 못 나와요. 다 살고 그러니까 징역 3년 받으면 8년간 못 놉니다. 그렇죠. 3년의 집행유예. 그는 징역을 실형 받으면 실형 5년, 받으면 그렇게 5년. 되죠. 그렇게 되죠. 예. 다 살고 5년. 예, 다 살고 5년.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으면 예. 유예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2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예, 예. 그럼 이게 4년간 못 나와요. 4년간 못 나오고. 2년 플러스 2년. 이게 법이거든요. 예, 예. 그게 공무원의 결격 사유입니다. 그게 피선거권이에요. 그렇죠. 피선거권이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재판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무죄가 나올 확률은 0.03, 3%입니다. 0.03. 0.03. 근데 이재명 재판은 몇 개냐? 개수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성남 FC는 4개입니다. 그게 FC가 한 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게 네이버에 돈 받은 게 유죄냐 무죄냐 따져야죠. 혐의 4개. 그게 기업마다 틀리잖아요. 민원이나 4개. 청탁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 차병원, 있고. 그다음에 푸른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푸른 미래 있죠. 이 나무기가 하던 밀. 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5억 5천. 푸른 미래. 푸른 미래. 위례 신도시 할 때 푸른 위례. 맞아요. 거기에서 위례에서 돈 벌어가 5억을 줬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게 민원이냐고. 푸른 위례는 위례 신도시에서 몇백억 벌어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압력에 5억 5천을 갖다 준 거거든. 대장동의 화천대유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시행사. 시행사. 위례. 그러면 이게 그것만 4개예요. 그다음에 대장동 재판도 성남 FC에서만 4개. 예, 대장동 재판도 이제 배임이 4,895억 배임하고 그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7,886억 원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뭐냐? 미리 김만배 일당을 내정을 한 거야. 사전에 공무원이 정보를 줘가지고 네. 이득만 얻게 하면 이해충돌 방지예요.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갔냐고. 아니 미리 컨소시엄 있잖아 김만배. 그렇죠. 거기 거의 자료들을 주고받은 게 논다니까. 그러니까 내정해 준 거지 사실상. 공모 지침서 같은 거 이런 거. 예. 조건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 걔들만 딱 되도록.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저는 100% 못 빠져나간다 봐요. 그다음에 이제 배임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뭐 누룽지까지 끌게 되느냐, 이익도 안 써야 되느냐, 그 배임 있잖아. 이게 2개로 봐야 돼요. 그다음에 위례는 한 건이에요. 그거는 뭐 부패 방지법이에요. 그게 이해충돌 방지법이거든. 근데 가장 확실한 건 오히려 저는 위례로 봐요. 위례는 그때는 준비를 안 할 때다가 마음 놓고 작전할 때예요. 그때는 대장동 전에. 네. 그때서 이제 위례에서 예행 연습해가지고 우리 대장동 가서 크게 한탕 해먹자 이랬거든. 아니 위례에서는 시공사가 같은 건설에서 나니까. 그러니까 호방건설이든. 예. 그럼 이거는 정보를 미리 그냥 이재명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부패 방지법이에요. 자, 그럼 이게 몇 개입니까? 대장동 2개, 대장동 위례 하나, FC 4개. 4개. 그거에도 7개네. 7개죠. 네. 그 다음에 선거법은 2개예요. 이제 김문기 씨는 재판 끊어가지고, 그 백현동.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다. 국토부 협박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 9개잖아요. 9개. 재판은 지금 현재 2개라도 9개네. 그 다음에 백현동 이번에. 다뤄야 될 게. 백현동. 예, 백현동. 그 다음에 위정교사. 백현동 이제 병합시키고, 위정교사는 병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그럼 11개. 11개.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은 2개입니다. 만약에 이제 기소를 한다고 하면 하죠. 그건 100% 하죠. 그러니까
기소는 하는데 영장 치는 그거는 이제 검토 이제, 중이고. 예, 검토 중이고. 근데 500만 불하고 300만 불은 다르죠. 전혀 실체적 경합이라 그래. 500만 불은 경기도가 스마트팜을 대납한 거고 예. 300만 불은 자기가 북한 가려고 대북 비용 헬리콥터하고 예. 차량 비용이잖아. 예. 그러면 그게 두 개예요. 그럼 11개. 하나는 무진호도 하나 유진호일 수 있잖아. 예. 그건 이게 몇 개입니까? 11개인가? 13개지 13개. 13개. 예.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쪼개기 후원금. 예, 앞으로 이제 그다음에 수사할 복합. 거고. 이래가지고 제가 0.03을 계속 곱해 나갔더니 예. 제 핸드폰 요 계산기로는 자꾸 에러가 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용량이 0.03을 한 10번 곱해버리더니 예. 숫자가 안 떠. 아. 이거 뭐 슈퍼컴퓨터로 계산해야 될 것 예, 같아. 그러니까 무죄 나올 확률이 예. 0.03 곱하기 계속 곱해보세요. 13번. 13개가 하나에 그 무죄 나올 확률이 0.03인데 예. 그걸 13개로 하니까는 그러면 한 0이 한 10개 이상은 붙네. 그러니까 이게 에러 떠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무죄 나올 확률이 제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는데 그건 그래, 한 개만 유죄 나올. 근데 시점이 말 대법원 확정되는 시점이 한 개라도. 그거는 이제 뭐 재판마다 병합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선거법은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의 변호인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참 이게 저도 참 시절에 그 이재명 측의 변호 6명이거든. 예, 예. 그 중에 누구라고 제가 말씀하지 3명 마세요. 그래 3명이 친했다. 예, 예. 절반이 친해 절반이. 예, 예, 예. 절반이. 예. 근데 그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 잘린다. 또 잘리니까. 근데 이재명 측의 대전략은 예. 선거법은 총선으로 미룬다. 선거법은 1심. 1심, 1심. 총선으로 전부 1심이에요. 예, 예. 1심. 예. 최종까지는 뭐 말도.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은 모아서 그러니까 병합을 다해서 대선으로 1심이 나오게 한다. 야, 그렇게 되나? 지금 3년 6개월이. 되죠. 그러니까는 막 모으고 있으니까.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그럼, 조금만 하면 되는 게 예. 보세요. 지금 선거법이요. 예. 총선 전에 1심이 저는 물 건너갔다 봐요. 그래요? 자, 우리 6주를 공전했잖아. 쇼한다고 2번 예, 안 가고 예, 그다음에 재판 국정감사한다고 거짓말 치가지고 무단으로 안 빠지잖아. 예, 예. 자, 이 정도면 판사가 심각하잖아. 지금 1년이 넘었잖아. 그러면 이 강규태 판사가 비상조치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우리 일주일에 2번 합시다. 판사가 하자면 하는 거예요. 예. 맞죠? 예. 근데 이 강규태가 어떻게 합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냥 2주에 한 번씩 해. 또 다음에 2주 뒤에 잡아. 예. 그럼 다음 재판이 김문기 재판이 완전히 안 끝났어요. 뭐 한 번 더 간다면서요? 예. 그러면 다음 재판 11월 달에 김문기 하면 그다음 이제 백현동 또. 백현동을 또 해야 되잖아. 예. 정인을 막 쓸데없이 불러. 그럼 이게 재판 몇 번 못 하잖아. 2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2번밖에 못 해.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게 2월 달에 인사가 있잖아. 2월에 인사 있죠. 김선수가 인사를 한다면. 자, 강규태가 2년 돼서 옛날 김명수 때는 막 유리한 판사는 막 3년, 4년도 했거든. 아, 그때 근데 김민희. 원래는 2년마다 인사가 원칙이죠. 예. 근데 오히려 김선수 볼 때는 야, 규태야, 너 가라. 그래, 너 바뀌라. 그래야 시간이 오래 가잖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아, 판사 바뀌면 2-3달은 무조건 그냥 공전이에요. 예. 판사가 강규태 판사가 2월 전에 못 끝내면 바뀌어버리면 총선은 그냥 물 건너가는 2월 거예요. 전에 안 끝내겠지. 그러면 자기 바뀌는데 그럼 바뀌면 이제 새로운 판사가 검토를 하면 그러면 벌써 총선은 무조건 2월 총선 이후로 넘어가네. 그렇죠. 예. 이게 아닙니까? 지금 강규태가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뭐 100만 원 이상 때리도 요거 더무고 안 때려도 요거 더무니까 나 그냥 떠날게. 짐 싸가 난 내년 2월 달에 간다. 이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선거법 그러면은 다른. 근데 선거법이 왜 그러면 넘기냐? 예. 그 변호사 그러더라고. 선거법이 100만 원 넘으면 가장 피해보는 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민주당. 그렇죠. 어. 자, 434억 원. 총선 후만 넘기면 네.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1등 한다고 봐. 그럼 이게 새로 후임이나 뭐 하겠지. 그럼 이게 어느 강큰 판사놈이 민주당 보고 434억을 토해내라고 판결할 놈이 누가 있냐 이러더라고. 와, 저 머리가 어느 강큰 판사가 민주당이 1당인데 판사들이요 윤석열 겁 안 냅니다. 국회 겁내요. 왜? 국정감사하죠. 탄핵하죠. 그렇지. 예산권 있죠. 아니 민주당 1당인데 어떻게 434억을 토해내라면 민주당은 천막으로 갑니다. 천막으로. 그런 강큰 판사가 어디냐. 이거는 아니 선거법은 민주당 재판으로 보더라고.
아, 선거법은 이재명 434억을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80만 원 때리지 않겠냐. 예, 예. 이래 보는 거죠. 선거 미루고 예, 예. 미루고 나서 선거할 때도 민주당이 선거만 이기면 설마 제1당인데 어떻게 434억을 심각하네. 토해내느냐. 그러니까 말 되잖아. 이재명 개인이 아니고 민주당을 상대로 한 재판이 돼버리면 434억이니까 1당이 그걸 되면. 민주당을 상대로 한 재판 돼버리면은 그 진짜 판사가 웬만한 간 가지고는 그 100만 원 못 때리지. 그렇겠네. 아, 심각한. 그걸 지금 저도 듣고 와 충격. 야. 그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재판은 일단 모아. 백현동도 모아. 위정교사도 모아. 수원 거도 하면 또 병합 신청하겠지. 뭐 수원은 잘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 이게 기록이 얼마냐? 기록이 백현동 위정교사 빼고 20만 쪽이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책으로 치면 이게 뭐. 성남의 버스가 제일 많아 분량이 40건이야. 그다음에 대장동이 20건이야. 20건. 그다음에 위례가 한 5건데. 그렇죠? 예. 그러면 책을 우리 1년에 책 65건 읽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해도 우리 그 송철호나 여러 가지 봤잖아. 예, 예. 정상적으로 해도 한 3년 걸리죠. 예, 그렇죠. 근데 이 판사가 어제 김동영이잖아. 잘 보세요. 어제 병합. 이런 거는 그냥 하루에 바로 결정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미뤘네. 그걸 미뤄서 나중에 또 준비절차 재판해가 우리 병합 여부 결정합시다. 야, 이게 이런 재판이 어딨냐 말이야. 그러니까 병합 여부조차도 아니 이걸 왜 또 재판하냐. 그래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병합 할지 말지조차도 또 미뤘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러더라고 그 변호사가.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로 1심이 나오면. 대선 이후 1심. 자, 이재명이가 자기는 대통령이 된다 봐. 예, 예. 그러면 어느 강큰 판사가 대통령 보고 재판하러 오라 마라 어떻게 유지하느냐고 이러더라고. 허지부지 끝나는 거지. 그게 대통령이 원래는 특권이 없습니다. 예. 기소 안 하는 특권만 있지. 민사재판도 대통령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형사재판도 기존에 하던 거는 그렇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강큰 판사가 대통령 보고 재판 오시오. 그럼 경호는 어떡할 거야? 또 어떻게 유죄가 구속되면 대통령 도저히 구속되면 네. 국민이 심판해서 끝난 거지. 허지부지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 시나리오지. 이게 민주당의 네. 전략이니까 이걸 우리가 간파하고 어떻게든 사법부 압박을 통해서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대선 전에까지.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는 제가 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그 판단이 들어요. 그때 내가 무조건 어떤 사건이든지 이 대선 전에는 대부분까지 나올 것이다. 뭐 중에 하나라도 그래서 출마를 못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 전략이 먹히면은 출마할 수가 있네. 이 전략이 먹히면은 뭐 중에 하나가 있는 거 다 병합이 돼버리잖아. 병합을 다 해버리니까. 지금 백현동 병합 됐잖아. 그런데 그러면 위정교사까지 그렇게 믿을 건 위정교사밖에 없죠. 유정교사도 지금 뭐 병합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김정중이 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자가 단독 사건에 할 걸 이걸 이게 합의부로 재정 합의부로 하거든. 그러니까. 재정 합의라고 합의부로 넘기고 컴퓨터로 배당해야 될 걸 지가 그냥 33부에 갖다 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위정교사는 원래 단독부에서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합의부 3명의 판사가 하는 합의부로 또 다시 넘긴 거죠. 네. 그러니까 백현동일 병합을 하려고 하는 그 대장동 그쪽으로 다 그냥 이제 위정교사까지 넘겼으니까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북 송금도 또 이렇게 기소를 하면은 그것도 또 여기다 갖다 붙여버릴 수가 있겠네. 그거는 이그 수원에 하니까. 수원도 서울하고도 병합합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또 싸워봐야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결정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대법관이 바뀌어야 돼. 김선수면은 아니 새로 대법원장이 이제 바뀌면 병합 안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판사들이 공범이 되는 거네. 지금 제가 왜 입이 터지도록 판사를 비판합니까? 이제 강규태 판사 네가 판사냐? 김동연 판사 당신이 판사냐? 김정중 넌 너무한 거 아니냐? 계속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주의 의원이 한 번 간단히 언급했잖아. 어젠가 그러니까, 한번 했어요. 근데 이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야당이었으면 막 벌떼처럼 들고 올랐을 거야. 그렇네. 그러니까, 아니 사법부 압박을 좀 해가 빨리 이거는 판결에 뭘 해달라 유리분리가 아니잖아요. 신속한 재판은 법에 정해져 있잖아. 그렇지. 선거법도. 아니 법대로 빨리 해달라. 강제 조항이잖아. 왜 이 요구를 국민이 안 한다니까?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요. 전주의 의원하고 법사위 의원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처음 해가지고 이 위정교사는 그 병합하면 안 된다. 이거 첫 목소리 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판사하고 다 공범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빨리 하라 압박도 넣지만
일단 대법원이 바꿔야 되잖아요. 대법원이. 아, 그렇습니다. 그게죠. 예. 모든 이게 인사권은 지휘감독을 이게 대법원장이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빨리 제대로 임명돼 가지고 재판을 독려하고 예. 그래도 안 하면 징계하거나 교체해버려야죠. 교체권이 있거든. 인사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 법원장이 있잖아요. 예. 법원장이 다 통계를 내. 한 달에 신속하게 몇 건을 끝내냐. 지연된 게 얼마냐. 끝내면 이제 민사 수석부장, 형사 수석부장 있잖아. 수석부장이 독려를 해요. 예. 빨리 하라고. 그때 옛날에 신영철 수석부장 막 매일 보내고 오잖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 김정중이가. 대법원장도 공석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대법원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 법원장이 바뀌어야지 풍토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방법 하나.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속 사법부 국정감사나 압력 넣는 거 하나.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희처럼 탄핵. 그렇죠. 그건 국회 살 일이고. 그다음에 저희처럼 방송하는 패널이나 유튜버들은 계속 이 사법부를 비판해 주야 돼. 그렇지. 그래야 이게 여론이 움직여야만 판사도 압박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다방면으로 압력을 넣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균용 그 후보자를 부결시킨 이유가 다 있는 거네. 다 그 대법원장 부결시켰고 또 그러니까 부결시켜 놓으니까 지금 김명수의 망령이 여전히 이 재판부 법원을 배회를 하면서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네. 김명수만 나갔지. 예. 자기가 임명해는 김정중이는 또 판사들이 투표를 뽑았거든. 근데 그걸 또 2등한 사람을 김명수가 임명한 거지. 그랬죠.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죠. 이게 그것만 해도 자기 측근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판사들이 그대로 다 있잖아. 영장부터. 이게 지금 김명수의 그대로 이뭐 유령들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주의를.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 법원이 지금 완전히 정치화 돼가지고 이재명 세력과 공범이에요. 공범 이 정도 되면 공범으로 정말 1심 재판을 지금 대선 후로까지 미룬다. 다 병합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13개의 혐의가 있으면은 1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막 하다 보면은 이거 진짜 하세월이네. 하나에 한 석 달씩만 잡아도 지금 이제 그다음 대법원장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 게 마지막 기대는 이제 그 수원입니다. 수원. 구속이 되면 재판 빨리 해야 돼. 구속이 되면 6개월 내에 일단 원칙 끝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나요. 구속 재판은 질질 끌 수가 없잖아. 또 구속된 사람 오라면 나와야 되잖아. 재판 두세 번 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지금 대북 송금. 이거를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신봉수 이정섭 라인 수원지검의 검사장과 2차장이죠. 쌍방울 대북 송금만 가지면 좀 명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기각이 됐잖아. 그런데 새로운 좋은 명분이 생겼잖아. 큰 게. 바로 근데 그 조명현 씨의 법카. 이게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공무원이 8개 실국이 참여한 거예요. 8개 실국에서 예산을 다 따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다 허위로 돈 내역을 다 만들어놔. 경기도청에서. 이게 엄청나게 크니까 막 특수부하고 일반 영사부 여러 개 수원지검의 부가 3개 부가 붙은 거야. 전담반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3개 부를 전담 지휘하는 게 이정섭이야. 그러니까 이정섭이를 어떻게든 탄핵하자. 대검에 고발해버렸잖아. 뭐 처남댁이 이혼 재판하면서 자료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위장전입 어릴 때 해가지고 지금 대법관도 있고 헌재 재판관도 많아요. 좀 많이 있죠. 근데 그걸 탄핵이 됩니까?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잖아. 자기들이 의결을 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명분이. 즉 탄핵하려고 하잖아. 이정섭이가 수사 책임자거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수원지검에서 3개만 묶어서 법인카드,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 그다음에 쌍방울 대법송을 묶어서 다시 한번 영장을 치봐라. 묶어서? 여기서 이제 그 성분을 받아 구속되면 신속한 재판이 나옵니다. 그거 하나. 근데 영장이 또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 안 돼도 그 3개를 수원에다 기소하면 수원은 사건이 그래 안 많아서 이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빨리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대북송금. 그거는 이게 대북송금은 왜 빨리 노느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미 이화영에서 다 심리했거든. 그렇죠. 안부수가 3년 6개월로 다 심리했거든. 국정은 지금 노잖아. 이미 심리가 90% 거의 끝났고 딱 이재명이 네가 이화영한테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알았냐 몰랐냐 너 김성태하고 전화 몇 번 했냐 김성태한테 너 고맙다 했지 않냐 요것만 심리하면 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서울보다 예. 수원에서 예. 구속이 되거나 구속 안 되더라도 심리가 빨리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저는 이래 되면 대통령 못 놓죠. 수원 그러니까는 이 김명수의 이 마수가 검은 손이 그 서울중앙지법에 주로 뻗쳐 있고 수원지법에는 뻗쳐 있지 않나요? 다 뻗칠 수는 없잖아. 근데 제일 한 거는 중앙지법. 예. 그다음에 남부지법을 뻗쳐놨지. 남부지법 이제 정치 수원하고 남부만 챙겨놨지. 여의도니까. 그러니까 중앙하고 서울중앙지법하고 남부지법을 이제 예, 채우는 거기에 자기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 자기 사람 아니잖아. 남부지법은 여의도 국회도 있고 금융권도 있고 예. 그래서 거기에 해놨고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사건이 다 가니까 해놨고 결국은 이제 이거 우리법 연구회부터 김명수 사람이 10에서 20 사이예요. 예, 예. 한 15%? 그 정도 사람이잖아. 그걸 전국에 다 뿌릴 수는 다 뿌릴 수는 없지. 없으니까 수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지. 사건이 지금 수원지검으로 다 몰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들은 에이스가 다 수원에 와 있잖아. 에이스가 그렇지. 신봉수가 신봉수. 대검 중수부장이 수원지검에 왔잖아. 그다음에 이정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이스 검사 아닙니까? 유재수 감찰무관부터 이정섭이가 차장으로 와 있잖아. 거기 그런 똑똑한 부장들 있잖아. 뭐 김영남 부장부터 그 성남지청 수원 에이스 검사들이 거기 다 가 있어. 근데 판사들은 상대적으로 김명수의 마수는 수원까지는 못 챙겼단 수원까지는 말이야. 못 챙겼다. 왜? 김명수는 지부터 살이 되잖아. 김명수는 중앙 위주로 챙기지. 자기도 영장이 청구될 수 있거든. 그렇지. 수원하고 지는 관계 없잖아. 그때 허위 사실 이야기한 거고. 앞으로 이게 그 나라의 우리 법치의 미래를 묻거든. 저는 눈을 들어 수원을 보게 하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누가 묻거든 수원을 보게 하라. 이게 우리 서울대학교 그 교훈이야.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이걸 제가 빗대면 저는 수원을 보게 하라. 수원이 기대한 그 쌍방울 대북송금 버카. 이 버카 어떻게 빠져나가? 이재명이가 지금 꿀먹은 버거리잖아. 이재명이가 아니면 아니라고 벌써 날뛰겠지. 야, 임마, 난 내일 하나 400원밖에 없어. 뭐 사탕 하나 안 무서. 떠들었잖아. 근데 버카는 나 아무것도 뭐 상관없어. 이 말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큽니다. 버카도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이게 횡령배임이 엮이면 김소연이 봤잖아. 배소연이. 배소연. 11만 원 한 건 가지고 집행유예 넣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는 구속은 넣지만 집행유예만 넣어도 대선 못 넣잖아. 그렇지. 저는 버카 하나 쪼개도 기소해야 돼. 아니 대북 선거부터 또 늦어져. 그러면 이게 버카 하나 기소해. 아니 쪼개기 후원금 하나 기소해. 그다음에 대북 선거 기소 이래 돼. 검찰도 원칙대로 기소하면 되잖아. 예, 예. 그러면 이게 저는 그걸로 이재명 대선을 막아야 된다. 이겁니다. 수원 대척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수원 대척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확실한 거는 지금 특별수사팀이 있는 그냥 다 수사하고 버카 이거 하나만 기소하면 이재명이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 그 샴푸 보라고요. 샴푸를 이재명이가 청담동에 어느 가게 가서 사와. 이거 가게 안 가주면 조명희 씨가 어떻게 그거 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돈을 이재명이 안 주잖아. 자기 개인 카드 썼잖아. 그럼 이재명이가 돈이 어디서인지 왜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리고 그 현금으로 주무관에 붙여줄 거다. 그렇지. 그 주무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 제가 걱정돼가 방송마다 하는 게 김문기, 유한기, 전영수, 배소연이 내연남 왜 다 자살했습니까? 전부 이게 이재명 때문이거든. 그 공무원들이 지금 한 10명이 처벌되면 파면되고 퇴직금도 못 받아 연금도 그럼 어떻게 돼? 저는 이게 크다. 이거 하나만 기소해도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저는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조명현 씨가 얼마나 두려울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금까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뭐 이런 어머니의 죽음 비슷하게 이렇게 당했는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조명현 씨를 지금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지금 이재명 정진상이가 구속됐잖아.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조폭 출신 김진욱이가 최고 실세입니다. 지금 김진욱이가 모든 당무를 다 본대. 그거 제가 민주당이 예를 들더라고요. 뭐 정청래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성남부터 이재명 개인 라인 있잖아. 김진욱이가 국장입니다. 당에. 조폭이야. 그거 째리 본다잖아. 정지성 째리 본다잖아. 다 정지성 똘마니 들이거든. 그렇지. 정지상이. 들어봐서 좀 무서웠다는 이야기를 했죠. 조폭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진욱하고 김현지가 봅니다. 김현지가 현지 궁이라가 완전히 후궁 궁이거든. 그 연임 전쟁입니다 했던 그 보좌관. 예, 두 명이 최고 실세예요. 김진욱, 김현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진욱이는 조폭이잖아.
조명현 씨 겁나죠. 그렇겠네.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저기 신변 보호나 확실하게 해야 되고 정말 저는 야 법카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카 부분은 제가 봐도 일단 그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전담반이 구성된 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 이첩에서 대검에서 수원지검원에서 전담반이 구성된 거 하나, 그 시점에 맞춰서 조명현이 나타났어요. 조명현이 이제 앞으로 활약을 할 거고, 종횡무진 활약을 할 거고, 또 하나가 김동연이 도와주고 있어요. 김동연이 국정감사에서 그거 한 100건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해보려고 뭐 경찰에 수사 의뢰했어.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김동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데 근데 저는 이래봐요. 우리 편 싸움은 말리고 상대 싸움은 붙이됩니다. 이게 제 지론이야. 우리 편 싸움은 말리되 근데 상대 싸움은 붙여지려주대. 김동연이가 잘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가 몇 건 잘 몰랐거든. 100건이고 거기 또 김혜경이라고 언급했다니 처음에. 그렇지. 처음에 그건 나이라고만 하는데. 처음에 물어볼 때는 그 정우택 의원이 물어볼 때는 김혜경이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경기도 법인카드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김동연이가 그래도 이게 지금 여론조사 좌파 쪽에서는 2등이죠. 그렇죠. 뭐 그 한마디로 이게 그 좀 스타일이 이재명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FM 공무원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이번 기회에 그 김동연이도 욕심이 있는 거야. 자기가 당연히. 대통령 하려고도 어떤잖아.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법인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재명이가 불출마 못 놓지. 못 놓지. 이거는 집행 벌금이 놓을 수가 없어. 횡령배임의 허위공무작성이잖아. 배소연이가 집행유예 놓았다니까. 배소연이가.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뭐 배소연이하고 김혜경이만 처벌하면 이거는 법리로 무죄 나옵니다. 이재명이는 무조건 공범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업무상 횡령 배임이잖아. 업무상 횡령 배임은 권한 있는 사람이 자금을 관리할 권한 있는 사람, 그렇겠네. 회계 책임자만 범할 수 있죠. 근데 이재명이가 공범이 주범이 안 되면 김혜경이는 민간인이니까 주체가 안 돼. 그거 좀 퇴직했으니까는. 그다음에 퇴직도 아니지. 김혜경이는 민간인 부인이니까. 그다음에 배소연이는 뭐 때문에 하냐? 아예 그 외국의 손님 엄마 그 의전 있잖아. 이런 단순한 업무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자금의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배소연도 이게 횡령 배임의 주체가 안 돼.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재명이가 돼야만 횡령 배임이든 국고 손실이든 모든 게 되는 거죠. 거기에 김혜경이하고 배소연이가 공범으로 붙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을 기소 안 하고는 어렵다. 이재명 기소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좀 그 공범 관계 지금 보니까는 뭐 이재명 세력과 판사들이 거의 뭐 공범 관계 비슷한데 이걸 빨리 깨는 그 척경이 아마 이제 소원에서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시간 됐으니까는 끝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반 형사사건 1심을 3년 6개월 이상 끌 수가 있을까? 뭐 현실화 될지 그 자기들의 작전이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일반 형사사건은 얼마나 걸려요? 대법원 논리. 일반 형사사건은 무조건 이게 1심은 가령 이제 일반 국민이 얻은 사람을 하면 보통 이게 1심이 6개월. 1심 6개월. 2심, 3심은 4개월. 4개월? 6, 4, 4. 그러면은 하면 1년 한 2개월. 그게 그 구속사건의 표준입니다. 그 대법원까지 1년 2개월. 예, 이거 아니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한 3배, 3년 6개월로. 아니, 1심만 3년 6개월. 그러니까 1심만. 1심만. 그 곱하기 하면 9년이지, 9년. 조국, 윤미향, 송철호 1심만 3년 몇 개월씩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네. 2심, 3심은 또 가면 또 3년씩이야. 그 9년이지, 9년. 실제로 지금 불안해지네. 실제로 그 조국이 3년 몇 개월 만에 1심 나왔죠. 3년. 그래요. 지금 항소심 이제 다음 11월 달에 유재수 윤미향 그렇고. 예. 송철호가 제일 또 오래됐죠. 그러니까 울산시장 거기가 구형 나오는데 3년이 몇 개월 걸렸죠. 그러니까 선고도 안 됐잖아요. 선고도 안 됐죠. 그러면 이게 김명수 체제에서 다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이 사건하고 지금 대장동, 위례, FC, 백현동 다 묶어봐 얼마나 많겠냐고. 근데 여기서요. 진짜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 게 우리가 감시할게요. 그러면 이게 변호사비가 얼마 들까? 그렇지. 왜 그러냐면요. 이거 변호사비 얼마 드네 이게. 제가 봤을 때 하루 종일 재판했죠. 아까 6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6명. 하루 종일 재판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죠? 현재만. 근데
변호사들은 재판 전날이 더 바빠요. 재판 전날 변론노에서 쓰고 막 정인신문상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재판 가잖아. 이 말은 우리가 재판이 원료를 안 해요. 그 화수목금 4일 있잖아. 근데 2번씩 재판하면 그 변호사가 전날 일하면 결국 이 한 건밖에 못 해. 그렇지. 이재명 사건을 하면 예. 이 한 건밖에 못 해.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유지하려면 뭐 인건비 뭐 임대료 이리저리 지휘 가져가려면 한 달에 보통 1억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재보고 이거 맡으려면 한 달에 1억에도 뭐 세금 빼고 뭐 임대료 빼고 뭐 빼면 나한테 한 3, 4천 떨어지는단 말이에요. 한 달에 1억 주도 잘 안 해. 유명 변호사니까. 전부 유명한 변호사야. 김종건, 이성엽 판사 중에 최고잖아. LKB. 자, 그러면 이게 한 달에만 한 사람한테 한 1억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6사람이 6억. 6억이죠. 월 6억. 월 6억. 김만배가 지금 200억치 들어가거든. 그게 정상이에요. 자, 월 6억이면 재판을 3년 하면 얼마입니까? 1년에 한 7, 80억 든다 봐야지. 1년에. 이게 정상이에요. 김만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들었어요. 뭐 김만배 태평양이 뭐 폭리를 취했겠어요? 이렇게 저는 하면 근데 그중에 2명은 배지로 줘. 이것도 불법이야. 2명은 배지로 변호사비를 배지로 줘. 박균택이하고 조상호지. 그렇네. 그 2명 근데 2명만 지금 국회 출마하려 그래. 4명은 돈 줘야 되네. 와 최고의 김종건은 LKB 대표입니다. 최고의 변호사죠. 이성엽도 판사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야. 그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왜? 그 사람들이 진짜 비싼 변호사거든. 그 밑에 이제 어서 둘이가 더 있지. 일하는. 자, 이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너무 작게 주면 그게 뇌물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비를 제가 거의 여쭤보려고 했는데. 변호사비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옛날에 뭐 황교안 대표 변호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뭐 300만 원 받고 한다. 차액이 뇌물이에요. 이게 판례가 있어. 옛날에 김현장이 김현장에서 국세청 사건을 300만 원 했잖아. 이거 조사 들어갔다니까. 그래요? 국세청 사건을 몇백억짜리 세금을 국세청 겁나잖아. 그거는 냄새 나네. 300만 원에 김현장이 300만 원이 어딨냐? 이런 조사 들어갔다니 그때 검찰에서. 그 냄새가 나네. 그거는 국세청에서 김현장의 세금 문제를 이제 봐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배지 2개로 변호사비 싸게 해준 것도 수사해야 되고, 그건 공천 장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도 얼마 받은지 확실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하면 누가 대납했거나 뭐 쌍방울 하면 대납할 로 없겠어요? 누가 대납했거나 이게 뭐가 있으니까 변호사비 한번 조사. 이게 제가 어제 밤새 고민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 그렇네. 이재명 재산이 30억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다가 집이잖아. 현금이 없어. 너 이재명 이제 어디서 변호사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저는 방송에서 이슈화시키려 합니다. 맞네. 이거 불가능한 지금 변호사비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죠. 변호사. 그러니까 신고해야죠. 그 변호사 쪽에서 우리가 얼마에 수임을 했다고 세금 다 끊으니까. 세금 다 해야 되죠. 그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안 노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회하면 돼, 국세청에. 계속 다 누구나 볼 수 있어. 해야 되네. 저번에 이태영 변호사가 따끈따끈한 정관인데 500만 원씩 2번 신고했잖아. 이거는 뇌물입니다. 뭐 이태영은 쌍방울에서 20억 받았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누가 줄지, 이재명 현금이 얼마나 주는지, 이걸 이렇게 보면 뭐 거지 되거나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는 변호사비 조달은 불가능하다. 이게 봅니다. 오늘 그 일부에서는 전혀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들, 이슈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3년 6개월 내에 뭐든지 대법원에 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조국도 있고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대법원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이죠. 전제가 된다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 또 부결시킬지도 모르겠네 대법원장.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우리가 파헤쳐봐야 될 게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버티는데 변호사비 어디서 나올 건가? 이 월 6억. 그렇죠. 월 6억. 월 6억. 자, 그 부분 앞으로 따져봐야 될 핵심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정계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